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에 부산 지역 언론사에서 부산의 각 구군이 지역에 거는 현수막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다수가 지난해보다 많은 현수막을 걸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사하구와 사상구를 제외한 16개 구군이 2025년 821개의 현수막을 달았고요. 세금을 무려 8,8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5,300만 원, 지난 4년간 2억 3천만 원의 구비를 썼다고 하고요. 몇몇 구를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홈페이지, 문자 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가 가능한데 현수막을 이렇게 많은 구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요. 더 필요하고 더 절실한 곳에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 지나가다가 구청장이나 군수의 현수막이 내걸리는 것을 보곤 하는데 이래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이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네, 구별로 매우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수영구의 경우 2024년 1,081만 원이었고요. 2025년에는 1,449만 원이었습니다. 연간 2년간 1천만 원을 매해 넘기고 있고요. 강서구는 2024년에는 631만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무려 1,784만 원을 현수막을 쓰는데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사상구 사하구는 2024년, 2025년 현수막 비율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강서구와 수영구를 제외하고는 100만 원에서 800만 원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상구와 사하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구에서는 지출한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수영구와 강서구는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구별로 걸리는 현수막 내용을 보면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 특별한 그 구에 맞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네네. 굳이 현수막을 걸지 않아도 된다는 반증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하구와 사상구는 걸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지나치게 현수막 비용이 현수막 비용을 많이 들여 많은 현수막을 거는 구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마. 네. 그 현수막을 할 때 어르신들 못 들어오시면 근데 확실히 막 문구가 좀 있어요. 뭐 선정적이면 이렇게 확 눈에 띄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구청에서 뭐 선정적인 문구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건 정당에서 생각- 주로 그렇게 하죠. 네네. 네, 구군에서 구민들에게 알릴 내용이 있으면 각 지역에 현수막을 거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 뭐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 형식, 장소, 환경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먼저 내용을 보면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명절 인사, 수능 응원하는 것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해당 구 여러 지역에 이런 내용을 막 곳곳에 달 필요가 있을지 거기다 여기에 구청장과 군수의 얼굴까지 넣는 현수막을 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대개 정치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현수막을 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민의 혈세로 자신의 얼굴까지 넣은 현수막을 다는 것은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 구청장 현수막은 정당법으로 보호받는 현수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옥외 광고 물법에 따라서 사전 신고 후 수수료를 내고 지정된 곳에 걸어야 하는데 지정 게시대도 아닌 이동이 많은 길거리나 교차로에 대부분 걸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한 번 쓰고 버리는 현수막이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떤 구청장은 환경오염이 심하니 자기 임기 동안에 현수막을 만들지 말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현수막을 많이 거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제 선거의 시절이 돌아왔다. 선거의 시절이 돌아온다. 특히 이제 2025년이 그렇다는 거는 한번 살펴보면 4년간 2억 3천만 원을 현수막 비용에 주민의 혈세를 썼습니다. 근데 2025년 한 해 그 혈세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8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2025년에 이렇게 많은 현수막을 걸고 세금을 사용했다는 것은 2026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그렇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현수막에 구청장, 군수의 얼굴을 넣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혹시 현수막 제작에 특정 업체와 유착관계는 없는지도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예.
자, 오늘 친절한 미숙 씨, 부산의 각 구군 지역에 거는 현수막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구군과 관련된 두 번째 주제 2025년 현수막 제작에 가장 많은 세금을 쓴 구가 강서구인데 이번에 또 강서구 얘기네. 요 맞습니다. 강서구가 재난관리기금 수천만 원을 강서구 직원들에게 패딩 조끼를 구입하는 데 썼다고 하는데 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에 법적으로 지방세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 예산과 별도로 적립해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을 예방하거나 혹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긴급하게 복구하는 등 재난관리 비용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수천만 원을 강서구청 직원들의 경량 패딩 조끼를 사는 데 썼다고 하니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난관리 활동에 쓰는 경량 패딩 조끼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부적절한 또 패딩 조끼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재난관리기금은 특수한 목적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재정인데 강서구는 11월에 패딩 조끼를 휴직자를 제외한 전 직원 785명에게 지급했습니다. 패딩 조끼 가격은 한 벌당 97,000원. 그래서 총 5,400만 원에 달하는 재난관리기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재난이 발생해서 이 기금을 써야 될 때 이 기금이 없으면 또 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한 벌당 얼마요? 69,000원. 69,000원, 예. 근데 이제 700벌이나 샀으니까 이제 원래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살려면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죠. 이건 이제 대량 구매니까. 네네. 하여튼 뭐 그 전 직원에게 뭔가 이렇게 연말에 아니면 그 해가 가지기 전에 뭔가 좀 따뜻하게 보내라고 보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재난기금이라는 게 조금 그 공무원이 재정을 지출할 때 그 근거 용도에 맞게 했을 텐데 강서구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서구청은 직원들이 겨울철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에 대비한 재난 근무복으로 지급했고 꼭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개인 옷을 입고 있으면 수동적이고 이제 불에 옷이 탈까봐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근무복을 지급해 활동하기 편하게 하고 현장에서 책임감과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아시는 것처럼 그 재난복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색깔이 여러 번 바뀌긴 했지만 네네. 예, 근데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그게 좀 얇으니까 네네. 뭐 윗도리를 입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량 패딩에 뭐 강서구청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지급한 게 아니 아닐 전혀 거예요. 없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는 그렇겠죠. 그러면은 경량입니다. 예, 예. 자 뭔가 사태가 터졌다. 네. 그럼 그걸 꼭 입고 나와야 된다. 이런 의무 조항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입고 나와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설사 입고 나간다 하더라도 아무 표시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감이나 책임감을 느끼기에는 그렇겠죠.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공무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뭔가 용도에 맞는 패딩인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게 산불 현장에서 입어야 하는 옷인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강서구청에서 지급한 산불에 대비한 경량 패딩은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방역 기능이 없는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패딩인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로고 표시도 붙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화재에 대비한 방염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패딩 조끼를 재난 근무복이라 할 수 있을지 구민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강서구청 사무실에 로고가 없는 같은 경량 패딩 조끼를 입고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의자에 걸어놓는 것이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편하게 입을 옷을 평상시에 입고 근무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고가 없는데 책임감과 소속감은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 그냥 같은 옷만 입으면 되는 건지 네. 하는 의문도 듭니다. 예. 그럼 이렇게 용도에 맞지 않게 재난관리 기금을 사용해서 직원들에게 평소에 입을 경량 패딩 조끼를 지급한 이유가 뭘까요? 예, 이 또한 선거가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정말로 이제 재난을 대비해서 화재 현장에서 입을 쫓겼다면 훨씬 전에 지급을 했었겠죠. 뭐 작년 뭐 봄이나 네. 그 작년 봄이나 그래서 그 지방선거에 구청장 얼굴이 들어가는 현수막을 거는 이유 그리고 이제 또 이 겨울철에 경량 패딩 조끼를 지급하는 이유는 동일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심성 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뭐
갓끈을 묻지 말고 신발끈을 묻지 말고. 그리고 공무원 고칠 수 있지 정도 말고. 되면 사실 뭐 네. 경량 패딩 조끼 이런 거 없으신 분 있을까요? 근데 이걸 예. 굳이 또 이렇게 지급하면서 5,400만 원이나 써야 될 이유를 좀 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도 강서구 관련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강서구의 불법 스포츠 시설에 관한 건데 강서구청이 불법 스포츠 시설을 지었습니까? 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12월 7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강서구 종합감사 결과에서 강서구는 지난해 2월 그러니까 2024년 2월 지사동에 16억 원을 들여서 930제곱미터 규모의 지사 스포츠파크를 조성했습니다. 지사 스포츠파크는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5종의 야외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과 화장실, 관리사무소, 그늘막 등 휴게실을 갖추고 있는 시설입니다. 근처 산업단지에 들어선 200여 개의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생활 스포츠를 바라는 주민 1만여 명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파크 조성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이 스포츠파크가 들어오는 지역이 일부 지역이 하천과 도로구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천과 도로를 점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이렇게 공용시설이죠. 하천과 도로는. 이런 공용시설을 점령할 때는 사전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신청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해서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 관리사무실 등 스포츠파크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이 끝난 뒤 사용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강서구는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 없이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청이 지은 스포츠파크가 불법 건축물이라니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강서구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네.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거기다 강서구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들이 사업 검토 과정에서 단순하게 보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법적 절차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를 해소하라는 명령과 함께 기간 경고 조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는 명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걸 또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도 용역을 발주하려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위법한 곳에 그리고 또 그것을 또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다는 건 이것 또한 주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을 더하고 참 답답하네요. 이런 절차 과정을 글쎄요 모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강력하게. 공무원들이 얼마나 절차와 과정을 따집니까? 강서구청 관계자가 문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 강서구청장은 부산시에서 창조도시국장, 건설본부장, 도시균형재생국장, 건설주택국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과 토목 업무에 빠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강서구청장은 이런 법적 절차와 과정을 몰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강서구청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민이 원하는 시설에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시설이라고 만들면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추진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 더욱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이를 해결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구청장의 카지노 출입, 구청장의 홍보를 위한 세금 낭비성 현수막,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 구청의 불법 건축 등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뭐 이런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고 또 뭐 여러 문제 뭐 그 원인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제 두 가지로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견제 장치가 없는 구군 행정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거나 문제가 되는 사업에 구군의 공무원들이 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주민을 위한 시설을 짓는다 하더라도 위법하다면 선거 시기 이를 기억하고 심판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시 당선이 또 되고 그럼 다시 당선되면 또 비슷한 행정 행위를 하는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잘못된 행정을 하는 선출직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서 뉴스에서 여론조사 꽃에 그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서 좀 디테일이 좀 부족했습니다.